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기다려왔던 9월 FOMC에 일단 진입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말 그대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동안 이 부분 반영하면서 시장이 쭉 빠져왔는데 일단은 오늘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벤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의 시장이 펼쳐지게 될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좀 필요한데요. 필요한 전략들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FOMC 진입했는데 뉴욕 증시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FOMC에 일단 대기 중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 상승, 나스닥이 0.9% 다우가 1% 하락, 나스닥이 0.9% 하락, S&P 500이 1.1% 하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빠졌고요. 지금 현재 또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4.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JP 모건 측에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를 제시했고요.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좀 얘기를 한 업체인데 자율주행 라이다 업체죠. JP 모건 측에서는 2030년까지 라이다 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긍정적인 점은 라이다 업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추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1.5% 상승했는데요. 아이폰 14가 판매가 양호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고가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하고 프로 맥스가 재고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NBC 측에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준이 금리 4% 근접한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약 4.2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은 24년 정도가 돼야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을 만족시키려면 S&P 500이 2,900까지 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연준이 실업률 좀 더 계속적으로 높일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S&P 500은 2,900에서 3,375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이 3,7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월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저조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주식시장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S&P 500 기업 중에 현재 그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곳은 16%에 못 미치고 10년물보다 더 높은 금리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곳도 20%를 하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이후 최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에 깔려있는 이슈들과 함께 종목들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연준의 결정을 앞두고 국채금리가 한 번 더 올랐어요.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에 근접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3.5%를 넘어서 지금 장중에 최고치가 3.6까지 갔었죠. 네. 예, 오늘 3.57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오를 여지가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조금 더 계속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더라도 네. 쉽게는 안 꺾일 것이다, 안 꺾일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 충격이 좀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지금 이거는 이제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결국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네. 은행 금리가 낮아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좋은 주식을 사면은 배당도 주고 자본 그렇죠. 이득도 얻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20%도 못 미친다. 그다음에 2년 만기는 16%에도 못 미친다라고 보고 결과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위험자산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면 주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위험자산인 주식 쪽에서 이렇게 좀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CNBC 측을 보면은 연준이 이제 금리가 4% 근접한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예상들과 일단 비슷한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올려놓고. 얘기했듯이 내년 초까지는 금리 올리고 내년 말까지는 일단 그냥 유지, 동결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강경한 기조를 가져갈 것 같은데 FOMC 회의에서 이번에는 일단 뭐 새벽에 발표가 될 텐데 75bp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네, 뭐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하지만 지금이 75bp가 문제가 아니라 11월하고 12월에 어떤 뭐 발언이 나올 수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은 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일단 뭐 점도표들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죠. 점도표. 네네. 3, 6, 9, 10인데 이번 9월이 점도표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뭐 그것 좀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파월이 또 한 번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좀 관망 모드 좀 그렇게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으로 강경하게 의견을 좀 내놓으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뭐 당연히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10월에는 FOMC가 안 열리고 11월, 네, 12월까지 또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강경한 발언을 나온다면은 미리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시각이 이동하네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적으로 좀 정해진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의 시각을 살펴보니까 골드만삭스 측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보수적인 전망을 갑자기 좀 내놨더라고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측은 올해 2,900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건 아니고 결국에는 연준이 지금 실업률 즉 고용은 신경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실업률이 뭐 3.6% 정도 되는데 네. 결국은 연준은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 한 5% 정도까지 근접하지 않으면 5% 그 이상 되거나 5%까지 되지 않으면은 고용은 신경 안 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안 쓰면서 계속 물가만 CPI만 보고 막 근원 CPI, 뭐 근원 PPI 뭐 계속 그런 물가 쪽으로만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수요를 억제를 하려면은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자산 시장도 꺼져야 되고 연준이 목표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S&P 500은 2,9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의견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의견을 좀 보면은 그래도 6월 저점 깨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요번 연도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네. 결국에는 저는 요번 연도라기보다는 네.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나 그냥 소폭 가라. 저도 그냥 전저점 깨지 않은 수준으로 네. 보고 중간 선거 이후에는 저도 뭐 시황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네. 저랑 뭐 비슷한 의견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의견은 전문가님과 비슷했습니다. 일단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6월 저점 깨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루미나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어떻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또 다시 주목을 받나 봐요? 원래 이 종목이 스펙을 통해서 작년에 상장이 된 업체인데 네. 기술력은 라이다 쪽에서는 뭐 전 세계 최고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중간중간에 그날 상승 종목에서 얘기할 때 뭐 많이 올랐으면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업체인데 네. 결국에는 라이다 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추가 자본 투입을 많이 원하는데 네. 이 업체들 같은 루미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력도 현금 보유분도 상당해가지고 그 유상증자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JP모건 측에서는 뭐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무구조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정책으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 보세요? 뭐 단기적이죠. 뭐 어제 뭐 정책 국토부에서 모빌리티 로드맵이 나와가지고 그저께가 네. 나와가지고 뭐 어제도 뭐 오전 중에 반짝 상승했고 그저께서부터 주가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역시 뭐 단기적인 테마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국내 주식에 이런 주식의 뭐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좀 글로벌적으로 시각을 좀 넓혀 본다면은, 만약에 라이더 업체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루미나 테크놀로지 이런 업체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뭐 맞다고 보고 있어요. 국내 업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력도 또 세계 최고라고 하니까 좀 루미나 테크놀로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주가 흐름이 괜찮네요. 하락장 속에서 최근에 몇 번 오르는 걸 본 것 같은데, 아이폰 14가 상당히 좀 반응도 좋고 생산량도 늘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아이폰 14가 뭐 프로 시리즈가 있고 그냥 일반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노치가 없어진 게 지금 프로 시리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 시리즈가 이제 고가 모델인데,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잘 팔리고 있고, 지금 매장에서는 재고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지금 키뱅크 측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에드부시 측에서도 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때에 뭐 심각한 뭐 재고 부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애플 하면은 결국에 또 애플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들 주목이 좀 되는데, 부품주들 강세도 지속될까요? 연말에는 키뱅크 측에서는 반도체 업체 중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에드부시 측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코멘트는 특별히 없는데, 뭐 일단은 돌아가더라도 일단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야지 뭐 같이 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조금 더 뭐 주식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고 있고, 네. 뭐 저도 연말에는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플 밸류체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의견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가운데 포드가 조금 12%나 급락이 나와가지고요. 공급망 문제로 비용 발생을 예고를 했는데, 이게 단연 포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동차 산업 전반의 문제인가요? 일단은 어제 이제 포드의 그 12%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네. 일단은 3분기에 이익이 30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14억에서 17억 달러 선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용을 추가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안 받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스텔란티스하고 GM 쪽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GM 쪽에서는 렌트카 업체인 허츠와의 17만 5천 대 대규모 계약을 2027년까지 전기차를 허츠가 이제 GM으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했지만은 어제 한 6% 가까이 5% 후반 정도 5% 빠졌는데, 정도에 빠졌어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거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 이게 포드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포드에 갑자기 허를 찔러서 어제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도 빠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고위 임원 CEO들이 네. 얘기를 나와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약세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 이런 투자 의견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FOMC 앞두고 있는데, 어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뭐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뭐 유익시장 안 좋았기 때문에 시초가 뭐 소폭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관망 모드로 들어갔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선물시장도 그렇고 대규모 매수 매도 없었어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살짝 주춤했는데, 뭐 일시적인 거죠, 이런 거? 예,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1,400원 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99원이 딱 고점이었는데, 1,400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시장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는 내일 이 시간쯤이면 함께 좀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법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서요, 이슈 전에 포트폴리오 한 차례 더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